오늘은 아침에 좀 일을 하다가 잠깐 쉬고 나서 시동을 거니까 오토바이 시동이 안 걸리네요. 배터리가 어제부터 계속 비실비실 하더니만 결국에 다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서 결국에 수리센터에 다녀왔습니다. 집에서 나오는 길에 시동이 안 걸려서 다행이지, 길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애먹을 뻔했습니다. 제가 단골로 다니는 수리센터 사장님께서 오늘 일이 있으신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늦게 오셨어요.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, 오토바이 센터까지 가는데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을 밀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죽겠더라고요.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는 몰랐던 언덕인데 거기를 끌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. 겨우겨우 끌고 올라갔는데 결국에 센터에 도착을 했는데, 센터 사장님께서 하필 오늘따라 문을 좀 늦게 여시는 바람에 거기서 또 기다리다가 배터리 교환하고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. 아침에 한 5건 하고 지금 한 10시 35분이에요. 아침에 콜을 좀 주더라고요. 오늘 날씨는 정말 좋네요. 아침에 나왔을 때는 날씨가 기온이 낮아가지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그런 시기인 줄 알았어요. 그 정도로 날씨가 춥더라고요. 지금은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. 오후부터는 좀 따뜻해진다고 하더니 많이 따뜻해졌어요. 비가 오더니 계속 춥고 정말 일하기 힘들었죠. 바람도 불고 어려운 며칠을 보냈는데, 근데도 이제 수수료는 좋았어요. 수수료가 좀 괜찮아가지고 몸도 춥고 몸도 젖고 막 이렇게 해서 힘들긴 했지만 수수료가 좋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아서 일을 좀 더 많이 했네요. 오랜만에 뭐 좋은 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, 어쨌든 뭐 저희는 날씨가 좋은 게 아니라 수술이 좋은 날이 좋은 날이니까 그 좋은 날 일도 좀 하고, 비 오는 날 일하다 보니까 다치진 않았는데 슬립이 좀 있었고, 그런데도 안 다쳐서 다행이었고요. 수수료는 좋았는데 오늘 또 배터리를 가냐고 그것도 수입의 일부를 지출을 하게 됐네요. 제 오토바이가 8만인데 8만 킬로를 타니까 뭐 이것저것 수리해달라고 하는 곳이 생기네요. 저번에도 수리를 했고 오늘은 또 배터리고, 엔진 오일을 잘 갈아줘서 엔진 쪽에는 데미지나 이런 게 없는데, 소모품들이 이제 배터리도 소모품이죠. 소모품들이 이제 하나씩 고장이 나고 있네요. 그래서 하나씩 갈아주고 있는데 이놈이 너무 정이 들어서 바꿔서 타기도 좀 그렇고 제 손에 익숙해져 있고 해서 그냥 잘 고쳐서 타려고 합니다. 센터 사장님께서도 아직 더 타도 된다고, 이 정도면 얼마나 더 타요 했더니 아유 10만 이상 더 타야 된다. 20만을 타라고 했더니 아유 굴러가면 20만은 못 타나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수리센터 사장님 그 자부심, 자기가 20만 이상 타게 잘 고쳐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잘 타라네요. 비 오는 날 타보니까 저는 이 ABS가 좀 있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, 이걸 또 바꾸려고 하니까 돈도 들어가고 정도 들고 못 바꾸겠어요. 이 안전을 위해서는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금전적인 문제도 걸리고 멀쩡한 얘를 또 버리기도 그렇고, 날씨가 좋은데 이제만큼 콜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. 그래야 좀 신나게 일을 하는데 오늘 배터리 값을 냈기 때문에 좀 일을 신나게 할 수 있게 왔으면 좋겠네요. 콜이. 며칠 전에는 이제 이 블랙박스가 망가졌었어요.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블랙박스가 망가져서 AS를 보냈다가 받은 걸로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. AS를 보냈는데 이 퍼펙트 F2S인가 이 기종인데요. 이게 충전 케이블이 좀 망가져서 AS를 보냈더니 본체 새 제품을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그 부품 수급이 좀 안 되나 봐요. B타입으로 돼 있어서 충전 그 소켓이, 근데 그게 하여튼 수급이 잘 안 돼서 그냥 새 제품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원래 보내드린 거는 자기들이 그냥 처리를 하고,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새 제품을 받았는데 역시 새 제품이라 그런지 좋네요. 그러니까 1년이 넘어서 버튼들도 좀 헐겁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새 느낌이에요. 화질은 뭐 똑같겠죠. 같은 제품이니까. AS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도는 100% 좋습니다. 새 제품을 보내주셨으니까 무료는 아니고요. AS 비용이 청구는 됐는데 새 제품으로 오니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. 이 기종 회사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. 다른 분들도 혹시 뭐 블랙박스를 이용하실 것 같으면 제가 찍어보고 영상을 하면서 보니까 화질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. 좋아요. 다 좋고, 그리고 일단 AS 처음 보내봤는데 제 개인적인 만족도는 좋고요.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 추천드리고,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
제가 이 오토바이로 배달로만 8만 킬로, 다른 오토바이로까지 하면 한 배달로만 9만 킬로 정도를 탄 거네요. 배달하면서 탄 오토바이 키로수만 9만 킬로고, 취미로 탄 오토바이들도 바이크도 있으니까 그 오토바이 못 타도 3, 4만은 탔겠죠. 어렸을 때부터 탄 거는 말고 취미로 바이크를 타기 시작한 그 오토바이 키로수하고 합치면 근 한 14만 이 정도를 오토바이를 탄 건데, 배달 일을 하면서만 9만 킬로 정도를 탄 건데, 이 오토바이는 자동차를 그 정도를 탔으면 아마 자동차는 탔을 때 무섭거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. 근데 저는 바이크를 배달하면서 9만 킬로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올 때마다 무섭습니다. 솔직히 바이크 타는 게 계속 도로에서 다니는 상황이니까 그냥 타고 갔다가 거기서 좀 쉬다가 또 집에 오는 목적으로 쭉 타고 오고,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바이크 위에 있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장시간 되다 보니까 내가 사고 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차들이 사고 나거나 다른 오토바이들이 사고 난 현장 이런 걸 보게 되거나 하면 무서워요. 제가 이 바이크를 타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컨트롤하고 하는 데 있을 때는 엄청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이 바이크를 타는 상황이 무서운 거죠. 9만 킬로를 따지면 부산을 한 400km, 편도 400km 정도 보고 오면 800, 그러니까 갔다 오는데 800km 정도 되잖아요. 그러면 9만 킬로라고 하면 대충 따져도 한 110번, 10번, 112번, 112번을 부산을 갔다 온 셈인데, 솔직히 자동차로 부산을 112번을 갔다 오잖아요. 전 가보지 못했지만 112번을 아마 부산을 갔다 왔다고 치면은 그 고속도로 상황이 대충 어느 정도 어떻다라는 걸 다 알 거예요. 그래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는 솔직히 카메라가 어디 있고 이런 아마 다 알 수 있을 거예요. 웬만한 거는 차지부리한 것까지 아마 다 알게 될 텐데, 오토바이는 항상 새로워요. 제가 그 거리만큼 서울 시내를 그 키로수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느낌이에요. 도로에 있는 돌 하나, 맨홀 뚜껑 하나, 그리고 청소차가 지나가다가 뿌린 물, 만나는 자동차들은 다 새로운 자동차들이죠. 저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차들을 또 만나게 되고, 그 신호 체계라든가 그 지나가는 사람들, 모든 게 다 새로워요. 그 사람들이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. 오토바이를 타면서는 그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운전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분이죠. 맨날 어제는 낡았던 횡단보도 페인트가 갑자기 칠해져 있어서 미끄럽다거나,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 초보냐고. 그거를 너무 못하니까 너 당신 초보시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, 초보죠. 오토바이 타는데 항상 초보인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. 오토바이를 잘 탄다는 그 개념이 없어요. 아무리 많이 타도 오토바이는 그냥 초보처럼 타야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초보가 맞습니다. 어렸을 때는 빨리 가는 게 오토바이를 잘 타는 건 줄 알고 빨리 다녔죠. 취미로 탈 때는 멋있게 타야 오토바이를 잘 타는 건 줄 알고, 근데 지금은 이 오토바이로 살기 위해서 타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잘 타는 개념은 오래 타는 거예요. 오래 장시간 쭉 안전하게 쭉 타는 게 잘 타는 거지. 물론 안전하게 오래 타시면서도 콜도 많이 타시고 스스로도 많이 버시는 분들 계시죠. 그런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.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부럽고, 어떻게 저렇게 잘 하실 수 있을까.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잘 하시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난 프로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. 그분들 역시도 겸손한 마음이죠. 그러니까 원래 장인이 겸손하듯이 그분들은 장인이야. 그러니까 오토바이의 장인이신 거예요. 안전하게 그냥 하는 거죠.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. 멋 내고 빨리 가고 하는 게 잘 타는 건지 알고,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타면 배달을 빨리 해드릴 수는 있지만 다른 데를 제가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다.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더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타는 거고요. 안 타는 게 아니라 못 타는 거예요. 그렇게
제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고, 될 수 있으면 정말 안전하게 타고 싶은 거죠. 그리고 오토바이는 제가 아무리 잘 탄다고 해도 다른 차들이 저한테 오게 되면 이건 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. 오토바이에는 접촉사고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차는 차끼리 접촉사고가 나면 그냥 차만 수리하거나 이러잖아요. 근데 오토바이는 차랑 접촉사고가 나면 무조건 어디 하나 치료를 해야 돼요. 어디 까져서 치료를 하든, 치료를 안 하고는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. 오토바이든 사람이든. 그래서 접촉사고는 없고 무조건 사고가 나면 인적사고가 난다, 이렇게 보고 항상 초보자 마음으로 바이크를 저는 타고 있습니다. 저는 배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는 없다, 항상 초보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, 근데 정말 프로하고 초보를 가른다면 그 프로와 초보의 그 기준은 뭘로 해야 될까요? 하루에 버는 돈?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탄 바이크의 키로수? 아니면 내가 바이크로 일을 한 세월? 기간에 따라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? 프로와 초보의 차이는 본인이 그냥 프로다 생각하면 프로고, 본인이 초보다 그러면 초보예요. 근데 그걸 내가 프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당신 초보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나도 초보인 거 알고 있는데 누가 당신 초보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당사자한테는. 프로와 초보의 차이는 그냥 본인 개인들의 생각하는 차이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. 제 입장에서는.